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자마자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씨에 춘천시 보건소에서는 에어컨이 고장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더위에 지친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 별관. 실내인데도 바깥처럼 더운 공기가 가득합니다. 중독센터와 정신건강센터가 한창 운영되는 시간인데 찾아오는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옥상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가 갑자기 고장나 이틀째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 별관입니다. 이 건물의 실외기가 고장나 4층과 5층, 6층의 에어컨이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댕기면은 더 힘들어요. 뜨거워가지고 날이 뜨거워서. 이제 보기 지나면 괜찮겠지요. 1년 중 가장 더운 날로 꼽히는 중복. 노점이 즐비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푹푹 찌는 더위를 견디려 애를 씁니다. 집에서 가져온 선풍기도 쐬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한껏 달궈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얼음물 그런 거 가져다니면서 그냥 더위를 식혀요. 억지로. 냉커피도 먹고. 물 적신 수건을 머리에 덮어보지만 잠시뿐입니다. 이런데 물 좀 뿌려주면 좀 시원한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기가 있으니까 이제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무더위 쉼터인 인근 지하상가는 찬바람을 쐬러 온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이곳을 자주 찾아옵니다. 에어컨 켜라면 혼자 또 식구도 없는데 혼자 계기도 그렇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겸 이제 지하상가가 좀 시원하니.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강원 전역은 최고 기온이 32도를 넘었습니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며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갑 박정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직전까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주 출신의 김한섭 신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김 장관은 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일했고 지난 총선 때 원주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원주시가 도심 속 녹지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반대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가 부당 인사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고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의 대표 공약인 주차장 조성 사업 10대 핵심 공약으로 곳곳에 공영주차장 신설이나 확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 확충 사업과 더불어 조경과 공원 조성 업무를 맡았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세무서와 전통시장 주변 완충 녹지 자리에 주차장 신설 사업을 반대했다, 부당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나무들을, 녹지들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저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나무의사, 산림기사 등 산림 전문 자격을 갖춘 그는 특색 있는 가로수 사업을 추진하며 열매나 가지치기를 통한 주민소득 연계 방안을 수립해 가로수 보존 설득에 나섰지만 팀장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타 부서로 인사 발령됐다는 겁니다. 많은 자료들을 시장님한테 보여드렸고 여러 장의 계획서로 수립을 해서 실제로는 결제까지 맡았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이 사실 통과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소속 부서 감사를 청구했더니 감사를 받은 부서 전원이 전보됐다며 부당 인사를 주장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인사 보복과 직렬에 맞지 않는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원주시의 해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권력에 반하는 말을 했다고 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고 이렇게 보복을 하거나 오히려 그 감사 요구한 사람을 다른 부서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이런 행위들은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원주시는 완충 녹지의 주차장을 조성할 때 도심 속 의무 녹지 비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해당 부서 조사와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 조치하는 등 충분한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일부 강원도 의원들이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몸싸움을 했다는 MBC 보도 이후 정의당 강원도당도 비판 성명을 내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도 의원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멱살잡이를 그것도 의정활동 첫날부터 자행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을 상실한 추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몸싸움을 벌인 의원들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연어 양식사업 육성을 위해 강릉 주문진의 연어 백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며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m가 넘는 기암 절벽이 솟은 강릉 소도랑의 아들바위 공원입니다. 이곳 주변 공터 울타리를 노란색 현수막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소유한 7,200여 제곱미터 국유지에 연어 백신센터 건립을 놓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 조성 논의가 진행된 해양레저단지가 건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아무 진짜 백희무익한 연구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센터 조성을 위해 이미 설계비 등으로 3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백신 센터를 다른 부지로 옮기려면 새로운 설계비 등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해양레저단지 조성은 이미 논의가 중단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2년 과학원은 강릉시, 강릉원주대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원주대의 다른 땅에 백신 센터를 짓고 이 부지는 해양레저 교육이 가능한 레저단지를 강릉시의 예산으로 짓기로 논의했지만 당시 강릉시장이 바뀌며 논의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다 무산돼가지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어백신센터를 예정대로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더 늦어질 경우 강원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어 양식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목표 등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원은 대신 주말에는 센터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주민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립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규탄 집회까지 열 계획이어서 백신 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한 달 동안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강원 지역에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긴급 보호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CCTV와 스마트 비상벨, 24시간 위기 상담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개 시도에서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 방식으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 법원을 속여서 100억 원에 가까운 지급 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런 신종 사기를 당한 법원이 전국에 21곳에 이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들이 한 남성이 숨어있던 모텔로 들이닥칩니다. 남성의 소지품을 압수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46살 남성은 전자소송의 허점을 노린 신종 사기로 중소기업의 돈을 가로챈 일당 6명 가운데 총책입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총책과 모집책, 계좌개설책, 전자소송 채권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에서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 내용만 뽑아 마치 거액의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출석하고 그러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거쳐서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서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점도 악용됐습니다. 이들은 집배원에게 피해 회사 관계자인 척하면서 지급 명령 정본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후 피해 회사들의 은행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명령 신청을 통해 한 달여 만에 손쉽게 회사 돈을 빼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전국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99억 원 상당의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 전국 21개 법원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실제 추심을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은 16억 6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사기와 사기 미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 행정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평창 상하수도 사업소의 뇌물수수 관련 사건 수사가 확대되면서 관련자들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의 영월지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모 씨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 조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평창의 상수도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동해선 KTX의 첫 차와 막차 시종착역이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변경됩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부터 동해역을 오전 7시 10분에 출발해 청량리역에 오전 9시 20분에 도착하는 상행선 KTX 첫 차와 청량리역을 오후 8시 15분에 출발해 동해역에 오후 10시 25분에 도착하는 막차역이 서울역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행선의 첫 차는 오전 9시 48분 서울역에 도착하고 하행선 막차는 오후 7시 50분에 서울역을 출발합니다. 강원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하반기 1,200억 원 규모의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냉난방비 긴급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또 음식점과 소매업 등 최근 들어 폐업률이 높아진 업종에는 버팀목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금 대출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에서 하면 됩니다. 올여름 동해안의 해수욕장 누적 피서객이 100만 명을 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줄었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동해안의 86개 해수욕장의 누적 피서객은 그제까지 106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무더위로 개장이 앞당겨지며 초반 피서객이 몰렸지만 장마철에 궂은 날씨가 이어진 데다 해파리 쏘임 사고가 늘어 피서객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K리그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강원FC의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이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토트넘과 팀 K리그와의 친선 경기 즈음 완료될 전망이라고 전하는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양민혁의 이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28일이나 29일 김병지 대표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들이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취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